이 회사는 조금 더 흘러내려야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정말 정상적인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도 제가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저도 정상적인 건 아니고요. 이쯤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12%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35주차 폴폴리오 업데이트와 종목들의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금요일에는 마켓이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을 끼치는 하루가 되었는데요. 사실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핏 테이킹, 매매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가 아주 좋게 나옴에도 종목이 많이 빠지는 일을 겪어서 좀 황당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요즘은 그저 단지 좋은 실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워낙 확실하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를 기대치가 높아져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경우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테슬라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마켓 전체적으로 보자면 소비자가 좀 강세에 있었고요. 나머지 섹터는 전부 다 약했고 특히 하이텍 기술주 부분이 많이 약했습니다. 금요일의 마켓은 0.5%에서 1% 사이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더 공포스럽게 느껴진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집중돼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는 26,469, S&P 500은 3,215, 나스닥은 1,363으로 약 1%가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럽은 오히려 미국보다 좀 더 많이 빠졌는데 1% 이상씩 빠지고 특히 유럽의 가장 큰 경제를 갖고 있는 독일이 2%가 빠져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실망감으로 마켓이 조금 빠진 것 같고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도 대부분 빠지면서 특히 중국이 아주 과하게 많이 빠짐으로써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을 열을 많이 뺀 것 같습니다. 3-4%가 떨어졌고요. 한국의 코스피는 0.71%가 빠지면서 1200을 지켜냈습니다. 마켓은 인텔에 의해서 많이 겁을 줬는데요. 인텔이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그 뒤에 따라온 7나노 칩 생산 차질의 뉴스가 아주 나쁘게 작용을 해서 16%가 빠지는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체적으로 인텔은 이쯤에서 사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하고요. 지금은 경영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칩 생산을 10나노 으로 갈 때도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인텔의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요. 그 덕에 오히려 타이완 세마이컨덕터를 이용해서 7나노 칩을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AMD가 오히려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특히 AMD는 인텔이 빠진 만큼 16.50%가 올라가서 저에게는 마냥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뺏기게 돼서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하루 확진자 30만에 다가오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어제 기준으로 하루 7만 8천 명이 새로 확진이 되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였고요. 그 뒤로 텍사스와 조지아, 애리조나가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리고 또 영상에 찍혀서 마스크를 늘 가지고 다닌다는 정말 웃지 못할 인터뷰도 봤습니다. 또한 예정돼 있던 공화당 전당대회도 취소가 됨으로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궁지에 몰려있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더불어 5차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대책이 좀 더 서둘러질 것 같고요. 좀 더 후해질 수도 있는 뉘앙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은 국민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부양금 $1,200와
또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7월 30일 이후로 연기를 할 것이냐, 그 점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액수가 한 주에 600불보다는 조금 적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연장은 이미 합의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 상원에서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고요. 곧바로 논의에 들어가서 8월에 들어서자마자 투표를 해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폴폴리오는 잘 관리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을 왜 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싸게 새로 모아가거나 모아가시고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이미 파시고 악화되는 경기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필수 소비재 회사 등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포커스를 조금 옮겨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25일 2020년 현찰은 9,763불이고요. 주식평가액은 41,145불이고요. 총평가액은 51,909불, 주간 변동으로서는 585불로 지난주에 손해본 것을 만회한 것 같고요. 누적 변동률은 24%고요. 올해 들어의 변동률은 19%로 7월 12일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찰은 조금 떨어져서 9,763불로 폴폴리오의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고로는 새로운 주가 2분기 실적 발표의 피크가 될 텐데요. 유심히 쳐다보고 마켓이 좀 더 유동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매매 전략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두 달 만에 조금씩 손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스윙 트레이더를 위한 전략으로 조금 더 색깔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종목에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요. 뉴먼 마이닝을 제가 임의로 팔았습니다. 전에 7월 9일날 옵션을 팔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뉴먼 마이닝이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서 다시 옵션을 사들여서 9불의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팔은 이유는 넷플릭스에 눈이 멀어서 종목을 바꿨다고 써 있는데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고요. 뉴먼 마이닝은 6월 11일 날 샀다가 7월 23일 날 팔았는데요. 5,845불을 주고 매수를 했고 매도액은 6,544불로 매도가가 65불 44센트고요. 매매 차익은 699불로 11.96%가 올랐는데요. 옵션에서 9불을 손해봤기 때문에 11.7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찰이 있는데도 왜 팔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괜찮은데요. 테슬라를 새로 사들였습니다. 테슬라를 두 주를 사들여서 싸게 되니까 욕심이 나서 일단 두 주를 사고 지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뉴먼 마이닝은 넷플릭스를 사기 위해서 또 넷플릭스가 탐이 나가지고 또 그걸 못 참고 욕심이 나서 바로 12주를 사들였는데요. 두 번에 나눠서 샀는데요. 5,886불을 사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2%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주식들을 살려고 잘 올라가고 있는 이 금 주식,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은 2011년 이후 가장 높다는데 12% 정도만 남기고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폴폴리오를 보시면요. 59,909불이고요. 현찰이 9,763불. AMD가 운 좋게 제가 AMD를 들고 있는데요. AMD가 125주가 있는데 무려 33%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8월 달에 60코를 팔았는데 얘가 이렇게 갑자기 갈지 모르고 이제 60불에 뺏기는 운명에 놓여 있고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25주는 남기 때문에 조금 위로가 되긴 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은 페이스북이고요. 2.74%가 내려가 있고요. 새로 사들인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나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현찰을 많이 줄여가면서 내려갈 때 사들인 것이 잘한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RSI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S&P는 56.45로 보유 의견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5종목의 매도 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타이완 세마이컨덕터하고 AMD, 로우스, 컴캐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헬시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쪽 거래 회사가 자꾸만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헬시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매도 주의 의견이 약 10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프락터 갬블, 뉴먼 마이닝, 페덱스,
파이저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보유 의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장이 흔들릴 때 여기 40대 분야에서 평소에 사시렸던 종목들을 잘 고르시고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실 때 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인텔이 유일한 매수 의견이 나와 있고요. 인텔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음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만큼 싸다고 덥석 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장기간으로 모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락하고 있는 한국 주식 5개는 대부분이 보유고 하나가 셀이 나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매도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라서 프로핏 테이킹이고 매도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S&P 500은 전전 고점에 달하지 못하고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RSI가 56.45로 지지가 3163에 있으니까 하루 이틀 더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시작을 했고 추세는 상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벌써 포기하기보다는 유심히 이 지지가 잘 홀드 되는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고 싶은 종목들은요. AMD, 바이두, 그리고 인텔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으실 만한 종목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AMD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계속 봤었죠? AMD는 오랜 동안의 저항선을 마침내 뚫고 바로 이틀 뒤에 인텔의 폭망 소식으로 AMD는 반사급부 이익을 얻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은 견디지 못하고 다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덜어내는 기회를 이용하시고 조금 안정이 되면은 이때 사시는 것이 낫습니다. RSI는 75.06으로 지금 새로 사시는 것은 힘드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밑에서 사시든 추가적으로 사시는 것도 확실하게 조금 빠진 뒤에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바이두를 보고 싶은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시작하고 저항선에 이기지 못하고 내려왔는데요.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주 좋은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RSI는 43.66이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인 115.5에서 소량으로 좀 사서 모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 주식을 위험하게 투자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폴폴리오에서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를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닝과 7나노칩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인텔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깜짝 놀라고 실망스러운 소식을 내놨고요. 주식은 바로 16%가 빠지면서 이 투자가의 심리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너무 과하게 빠진 건 있고요. 그렇기에 조금 소폭 상승할 확률도 있습니다. 단기간 거래하시는 분은요. 스탑을 놔두고 이쯤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은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조금씩 모아나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식이 로우가 이쯤에 있기 때문에 로우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로우는 44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계실 애플 주식인데요. 이제 다운이 시작한 겁니다. 급격하게 많이 내려와서 RSI가 50에 있지만 사실 안정되는 걸 보시고 거래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요. 50일 이동평균선인 350과 전 고점인 327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요. 안정되는 것을 보시기 전에는 추가 매매나 새로운 매수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RSI가 50이니까 그 사이에 또 30으로 내려간다면 조금씩 사들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비싸서 못 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들고 있으실 분을 위해서 아마존을 보겠는데요. 아마존도 마켓이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죠. 같이 떨어졌는데요. RSI는 55.06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무시무시한 격차를 아마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이 흐름이 지지는 50일인 2722에 있고요. 그쯤에 소량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혹시라도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사셔서 평균 단가를 내리면서 수량을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만한 주식으로
구글인데요. 구글도 역시 아마존과 같이 넓어진 이격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RSI는 53.42로 아마존과 거의 비슷한 운명에 놓여 있고요.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50일에 1453에 놓여 있습니다. 1450쯤에 왔을 때 조금 정찰병을 내보낼 수가 있고요. 장기간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한두 주 더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넓어진 이격은 결과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오랜 횡보도 이 50일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주식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켓은 아직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주식이 갑자기 다시 4월 달쯤으로 돌아갈 것으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그만큼 실적이 작년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회사들이라서 무턱대고 다 팔고 이 밑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지지대를 잘 이용하셔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아주 좋은 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50일과 근처에 있는 좋은 지지가 하나 있고요. 또 200일은 역시 일상 좋은 지지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쯤에서 사신 분에게는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주 한 주 이렇게 사서 모아가시면은 나중 5년 10년 뒤돌아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팔지 않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대응책으로 오히려 이런 좋은 회사를 추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마켓을 임하시면 조금 불안한 게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마켓이 흔들리니까 코옥이나 이런 필수 소비재에 들어있는 회사들은 조금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런 안정된 회사들을 찾게 돼 있는데요. 필수 소비재인 이 코카콜라, 프락터 갬블 이런 회사들에 들어오니까 필수 소비재로 들어오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어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콕을 보게 된 이유는요. 여기 이 라인이 바로 저항인데요. 아마 이번에 뚫렸으면 좋겠는데 바로 200일이 위에 있으니까 뭉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 상향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넓은 반대 이격도 좀 줄여나가서 빨리 골든 크로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RSI가 64.23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 이득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마구 팔을 겁니다. 이 라인을 보고. 그러니 급하게 가진 않을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제가 이 녀석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는 정말 화끈하게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보통 움직이면은 반을 뚝 잘라버리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earning이 아직 안 나왔죠. earning이 나오면은 지금 다른 회사들처럼 좋은 earning을 내고도 기대에 못 미쳐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50일은 375에 있고요. 또한 전고점은 315에 있습니다. 얘는 한번 내려오면 속절없이 빠지는 성향이 있고요. 또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더블 되는 거는 우습게 더블을 만드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인텔이 삽을 푸고 있는 동안 오히려 이 엔비디아는 서버 마켓에 좀 더 파고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오히려 금요일에도 상승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earning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earning은 8월 6일 날 할 거고요. 1불 97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쇼피파이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영상에서 미련이 남아있다고. 제가 18%의 수익을 올리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너무 비쌉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 다행히 제 포트폴리오 플랜에 의해서 팔려나갔는데 18%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린 거죠. 이 회사는 그때 알아볼 때 참 회사의 모델이 지금 필요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주식이 조금 꺾이기 시작해서 이번에 이렇게 넓은 이격을 줄여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전 고점이 850인데 여기에서 좋은 지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50일을 만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넓은 이격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선 사지 않고 여기 거래가 활발했던 이쯤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게 한 750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밀려줄까 하는 의문점은 있지만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밀려준다면 제가 또 한번 사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앞으로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닝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이런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정당화해서 좀 더 거래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제가 화성의 주식 테슬라를 까먹었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이 세상의 주식이 아닌 걸로 보이죠. 좋은 어닝이 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S&P 500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서 많은 기대가 있는데요.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4배가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400불짜리 주식이 1600불이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움직임에 열은 빼야죠. 열은 빼는데 이 회사를 제가 덥석하니 1430불에 물었고요. 다음번에 50일 이동평균선이 혹시라도 가준다면 두어 주 더 사려고 생각합니다. RSI는 하루 만에 거의 20이 빠져서 56.28이고요. 이렇게 급속하게 내려간 만큼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지켜보시고요. 완전히 한 종목으로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안 됐지만 이 회사는 조금 더 흘러내려야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정말 정상적인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도 제가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저도 정상적인 건 아니고요. 이쯤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이격도 넓기 때문에 좀 더 빠져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지지가 있던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곳은 1000불이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욕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더 내려가면은 수량을 늘리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켓은 늘 오르고 내립니다. 하지만 마켓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내려가면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과연 내 폴폴리오에 들어있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뉴스에 움직이고 루머에 움직이는 회사들은 정말 극히 작은 부분만 차지해야 되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회사, 특히 S&P 500에 가입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충족하고 오랫동안 이 마켓의 리더로 가는 회사들을 골라서 장기간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조금씩 팔고 이렇게 현찰과 주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폴폴리오를 조정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익사이먼을 위해서 니콜라나 이런 니오나 이런 회사들을 얼마든지 사실 수는 있는데요. 정말 폴폴리오에서 작은 퍼센테이지로만 익사이먼과 이 짧은 기간의 매매 차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건강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5% 이상이 벌써 넘어가면은요 부담으로 다가오니까요. 전체 폴폴리오를 끌고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좋은 주식을 하시되 신생기업, 검증이 안 된 기업을 하실 때는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하락장에 보셨듯이 현찰은 아주 중요합니다. 현찰을 늘 10% 정도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많을 수도 있지만 현찰은 늘 중요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정신없이 빠질 때는 조금 사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5주차 폴폴리오 업데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난번과 같이 프리미어로 소개를 해서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과 채팅을 하면서 서로 정보 공유와 Q&A를 갖는 시간을 좀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지난번 영상에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일찍 오셔서 물어보실 만한 것도 물어보시고 정보를 공유하실 만한 것도 물어보시고 또 같은 채널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을 알아가시면 서로의 투자의 생활에 좀 더 유익하지 않나 싶어서 프리미어로 할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프리미어로 올리는 영상들은 1시간 전에 채팅창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겠습니다. 사실 실시간 영상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자신이 없고요. 두 번째는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차선책으로 이번에 프리미어가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찾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패닉하고 너무 익사이트 되는 것을 제가 좀 더 잡아드릴 수 있는 역할을 원활한 소통으로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실 때는 늘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채널 식구들끼리 댓글에 격려를 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제 댓글에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요즘은 좀 댓글이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얻고요.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8월이 되는데요. 그때는 좀 한가해져서 좀 더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